이제 전 뭘 해야 돼요? 더 나빠지기 전엔 방법도 없다는 건가요? 드라마 미지의 서울이 이제 정말 딱 2회 남았네요. 와,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. 네, 정말 마지막을 향해 숨가쁘게 달려가고 있죠. 그래서 오늘은 그 마지막을 앞두고 특히 10화 엔딩의 그 충격적인 장면이랑 또 예고편에 나온 여러 단서들을 좀 보면서 11화는 어떨지 한번 깊이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. 아, 좋습니다. 지난 회차에서 워낙 많은 복선이랑 상징 같은 게 던져져서요. 앞으로 이게 어떻게 풀릴지 예측해보는 거 아주 흥미로울 것 같아요. 그렇죠. 특히 주인공 호수가 지금 딱 위기에 처했잖아요. 그 위기랑 또 주변 인물들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이런 걸 좀 중점적으로 보면 재밌을 겁니다. 아, 맞아요. 10화 마지막 장면 진짜 많은 분들이 막 가슴 졸이면서 보셨을 것 같은데 네네. 그 반지 가게에서 전화 온 거 받으려고 하는데 이미 왼쪽 귀도 안 좋았는데 오른쪽 귀마저 갑자기 안 들리게 된 호수. 와. 정말 그 순간에는 숨 막히는 줄 알았어요. 예고편 보니까 이게 혹시 그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온다는 돌발성 난청? 뭐 이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. 네, 충분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. 그동안 로펌 그만두고 로살머니 사건 맡으면서 특히 그 선배 이충구 변호사랑 계속 대립했잖아요. 맞아요. 엄청 부딪혔죠. 그 과정에서 이미 귀에 좀 무리가 오고 있다는 신호가 사실 몇 번 있었거든요. 10화에서도 막 따지러 갔다가 귀 부여잡고 그랬었고요. 아, 그랬었죠. 근데 이제 돌발성 난청이라는 게 뭐랄까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 잘 받으면 또 회복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아, 정말요? 다행이네요. 네. 그래서 어쩌면 작가님은 이 시련을 통해서 호수가 이걸 어떻게 극복하고 또 성장해 나가는지 그걸 좀 보여주시려는 걸 수도 있어요. 성장의 계기. 네. 근데 예고편 보면 호수가 이 사실을 미지한테는 숨기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. 아, 그게 좀 마음이 아프죠. 아, 맞아요. 혼자 힘들어하는 모습이 참 안타까운데 자기 약점이라고 생각해서 혼자 끙끙 앓을 가능성이 높죠. 아휴, 근데 미지가 누굽니까? 맞아요. 우리 미지. 네. 현상월 할머니 때처럼 사랑하는 호수를 위해서라면 뭐든 발벗고 나설 거예요. 당장 청력을 되돌려줄 순 없어도 옆에서 계속 지켜주면서 마음의 버팀목이 되어주겠죠. 든든하겠네요. 미지가 있어서. 네. 이게 또 10화에서 미지가 물었던 질문 있잖아요. 변호사 아니면 뭘 하고 싶어 하는. 아, 네네. 그 질문이요. 그거랑도 좀 연결할 수 있다고 봐요. 어쩌면 이 위기가 후수한테 변호사라는 직업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장애를 안고도 변호사로 살아갈 어떤 새로운 길을 찾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? 새로운 길이라? 네, 미지가 옆에서 뭐 통역사가 되어주거나 다른 방식으로 돕는 그런 그림도 상상해 볼 수 있겠고요. 오, 듣고 보니까 절망 속에서도 뭔가 희망의 실마리가 보이는 것 같아요.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가 10화 다른 장면에도 있었다면서요? 10화 에필로그 쿠키 영상. 미지가 꾼 호랑이 꿈. 기억하시죠? 아, 네네. 그 호랑이 꿈. 엄청 무서운 호랑이랑 막 싸워서 이겼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양양펀치였다는 거. 되게 귀여우면서도 뭔가 의미심장했어요. 그렇죠. 그 꿈은 진짜 중요한 상징 같아요. 어떤 의미일까요? 뭐 예를 들어서 호랑이를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어떤 큰 시련이나 고난이라고 본다면요. 네. 겉보기에는 막 엄청 거대하고 두려워 보여도 막상 딱 부딪혀보면 이게 생각보다 별거 아니네. 약간 양양펀치 수준이네. 이렇게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 아닐까요? 아, 작가님이 보내는 어떤 희망의 신호, 뭐 위로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와, 듣고 보니 그러네요. 되게 따뜻한 해석인데요. 그리고 케이크 고르는 장면도 있었잖아요. 아, 맞아요. 케이크. 딸기 케이크랑 고구마 케이크가 있었는데 딸기 케이크를 딱 골랐단 말이죠. 네. 그 선택도 의미가 있어 보여요. 보통 고구마 하면 좀 답답한 이미지가 있잖아요. 그렇죠. 좀 퍽퍽하고. 근데 딸기 케이크는 딱 봐도 달콤하고 좀 밝고 희망적인 느낌이 들죠. 그래서 호수가 처한 현실은 어쩌면 고구마처럼 좀 답답할지 몰라도 미지와의 관계는 결국 딸기 케이크처럼 달콤하게 긍정적으로 흘러갈 거다. 이런 걸 좀 보여주는 장치가 아닐까 싶어요. 와, 케이크 하나에도 그런 의미가. 그리고 또 중요한 거, 반지. 아, 반지. 네.
프로포즈 하려고 준비한 것 같은데 그 반지 가게 전화 받다가 귀가 안 들리게 된 거잖아요. 진짜 아이러니하죠. 네, 그 타이밍이 정말. 그래서 이 반지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게 너무 궁금해요. 근데 이것도 좀 재미있는 게요. 그 배우 박보영 씨 SNS 사진 보니까 호수 역할 배우 손에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.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. 아 진짜요? 네. 그리고 드라마 오프닝 영상 보면 앨범 넘기는 미지 손에도 반지가 보인다.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. 오, 근데 이런 걸 보면 그 반지가 그냥 단순히 위기의 순간에 등장한 소품이 아니라 결국 두 사람의 해피엔딩, 행복한 미래를 암시하는 되게 중요한 매개체가 될 것 같다. 이런 기대를 하게 만들죠. 와, 반지 하나에 그런 희망적인 단서들이 숨어 있었네요. 아, 그리고 또 한 사람. 이충구 변호사. 이 사람도 좀 주목해야 할 것 같아요. 아, 이 친구요? 네, 10화에서 호수가 귀 잡고 막 괴로워할 때 이충구 변호사 표정이 잠깐 잡혔는데 순간적으로 좀 진심으로 걱정하는 듯한 그런 미묘한 표정이었거든요. 저도 그 지점 좀 흥미롭게 봤어요. 그쵸? 공식 인물 소개를 다시 찾아보면 이 친구가 내심 아꼈다. 뭐 이런 설명이 있더라고요. 아, 그런 게 있었어요? 네.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친구 변호사 자신도 다리 장애가 있잖아요. 맞아요.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청력 문제로 어려움을 겪게 될 이 후배, 호수의 상황을 누구보다 좀 더 깊이 이해하고 뜻밖의 조력자, 아니면 뭐 멘토 같은 역할을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? 진짜요? 그럴 수도 있겠네요. 네, 단순한 악역이 아니라 좀 더 입체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겠다.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와, 진짜 드라마가 구석구석 디테일이 장난 아니네요. 그 오프닝이랑 엔딩에 나오는 의자 위에 곰돌이 인형? 아, 네네, 공돌이. 그 위치 가지고 미지랑 미래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는 거였다는 해석 보고 진짜 소름 돋았어요. 네, 그거 진짜 섬세한 연출이었죠. 갈색 곰돌이가 미지, 흰색이 미래인데 네. 두 사람이 뭐 서울에 있거나 시골집에 있거나 그 위치에 따라서 해당 곰돌이가 의자에 있거나 없거나 했잖아요. 10화에서는 둘 다 서울에 있어서 의자 2개가 다 비어 있었고요. 와. 이런 디테일로 인물들의 어떤 물리적인 거리, 또 심리적인 거리까지 보여주는 거죠.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. 자,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미지의 서울 11화는 일단 호수가 이 청력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헤쳐나갈지, 네,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.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지와의 광태는 또 어떻게 더 깊어질지 이걸 지켜보는 게 핵심일 것 같고요. 또 이충구 변호사의 역할이 어떻게 변할지, 그리고 저희가 얘기 나눴던 그 호랑이 꿈, 딸기 케이크, 반지, 곰돌이 같은 상징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풀릴지 이것도 봐야겠네요. 맞습니다. 저는 그 미지의 호랑이 꿈처럼 겉보기엔 되게 힘들고 거대한 시련 같아도 결국 두 사람이 서로 의지하면서 잘 헤쳐나가는 그런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해보고 있어요. 네. 이 드라마가 계속 보여줬던 게 그거잖아요. 상처 입은 사람들이 서로를 보듬고 치유하고 구원하는 이야기. 이번에도 그런 깊은 울림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렇죠. 뭐 호수의 청력이 완전히 회복되든 아니든 그 결과와는 또 별개로 두 사람이 이 과정을 함께 겪으면서 서로를 얼마나 더 깊이 이해하게 될지 그 관계의 변화를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을 것 같아요. 네, 정말 마지막까지 눈을 뗄 수 없는 전개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. 다음 주 11화 정말 기대되네요. 네, 저도 정말 기대됩니다.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.